반갑습니다. 지난주 말문을 터라는 동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교수님께서 어느 날 수업을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마쳤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 질문을 좀 해봐라 하고 학생들에게 시간을 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그 누구도 쉽게 질문을 하지 못하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학생이 교수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대요. 어때요? 만약 이때 교수님께서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니 그 질문과 이번 시간 강의가 무슨 상관이야? 수준하고는 만약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질문을 한 학생이나 같은 강의실에 있었던 학생은 어땠을까요? 아마 다시는 학생들은 질문을 하지 않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겠죠. 만약 제가 그 강의실에 있었다면 질문을 한 학생, 교수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면 저는 칭찬의 박수를 보냈을 것 같아요. 아무도 하지 않는 질문을 했다는 그 용기와 교수님의 식사를 걱정하는 그 인성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말문을 트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하기 듣기 교육과 관련하여 말하기 듣기의 가치와 문화, 말하기 듣기 교육과정, 말하기 듣기 교과서, 말하기 듣기 교수학습 모형, 말하기 듣기 평가, 이런 5가지 주제들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보다 효율적으로 말하기 듣기 교육을 하기 위해 국어 수업 시간 또는 그 밖의 여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말하기 듣기 학습법과 말하기 듣기 교육의 실제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활용할 수 있는 토의학습, 토론학습, 역할놀이 학습, 교육 연극 활용학습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도의 실제에서 유의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에는 말문을 터라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우리나라의 말하기 듣기의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말하기 듣기 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강의는 말하기 듣기 학습법 중 하브루타 토론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하브루타
무엇인가? 왜 질문이 필요한가? 질문에도 종류가 있나?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이런 주제어를 염두에 두고 들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스라엘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을 잠시 영상으로 시청해 봅시다. 이때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교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우리나라 교실의 모습과 어떤 점이 다른지 등을 생각하면서 시청하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시절 학교를 다녀와서 부모님을 대면했을 때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나요? 지금은 바로 여러분의 대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지난 학기의 강의에서 학생들의 대답은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오늘 발표는 몇 번 했니? 선생님이 널 시켜줬니? 친구들과 잘 지냈니? 니네 반에서 누가 제일 잘했니? 너는 몇 점 받았니? 등의 질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모님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니?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교육 현장은 우리나라의 교실 풍경과 사뭇 다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우리나라의 교사라고 해서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본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의 교실에서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맞다 호셉, 맞다 호셉,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질문은 마침표의 대화가 아니라 물음표의 대화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말문을 트기 위해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브루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하브루타 토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브루타란 히브리어로 친구를 뜻하는 하베르에서 왔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친구는 서로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브루타는 함께 토론하는 파트너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짝을 지어 토론하는 교육 방법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짝 토론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반 교실에서의 말하기 듣기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한 학생이 발표를 하면 다른 학생들은 듣기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1시간 동안 수업을 하면 한 학생이 말하는 기회는 얼마나 가지게 될까요? 또 발표에 참여하는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있어 말하기 듣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짝 토론을 하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니 한 사람은 묻고 한 사람은 답하는 말하기 듣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어 말하기 듣기 활동이 활성화되고 서로 효율적인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말하기 듣기 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하브루타 토론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특별한 날 가끔씩 선보이는 하브루타 활동으로는 절대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브루타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루나 이틀, 1, 2년 만에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브루타의 원리는 간단하지만 성공 여부는 지속성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여야 합니다. 하브루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짝과 함께 질문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며 한국 기자에게 질문권을 주었을 때 단 한 명도 질문을 하지 않았던 장면을 기억하지요. 한국에 온 소감이 어떠십니까? 김치는 먹어보았나요?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은 무엇입니까?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입시에 바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자꾸 질문을 던지면 그냥 묻지 말고 답만 말해달라고 불만을 터뜨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묻고 답하는 시간도 아깝고 고민하기도 귀찮고 생각하는 게 힘들어서라고 합니다. 정답만 알면 시험을 잘 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학교 시험에는 정답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 다른 답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답을 알려면 질문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질문의 힘을 정리해보면 궁금한 것을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 서로의 차이를 알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소통이 가능해지고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실수를 안 하게 된다. 자신감이 생기고 더 성장할 수 있다. 용기가 생기고 성취감을 맛본다. 하면 할수록 질문거리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이 바뀐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질문을 왜 하지 않을까요? 자꾸 질문을 하면 혼나니까? 질문을 하면 모른다고 무시당하니까? 수업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눈치를 받으니까? 선생님께 버릇없는 학생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누군가의 질문이었습니다.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것은 떨어지는 사과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고,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것은 노동을 하고도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해 질문을 하였기 때문이고, 석가모니가 해탈을 이룬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답은 질문이 있을 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지 않고는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지식은 어느 한 시기 위대한 질문의 결과로 나온 답들입니다. 진짜 소중한 질문과 훌륭한 답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답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답을 그냥 암기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질문을 하나요? 궁금할 때? 무언가에 관심이 있을 때? 질문은 궁금증과 관심의 표출입니다. 학습의 가장 순수하고 근원적인 동기는 질문입니다. 궁금증이 있어야 학습이 일어납니다. 그 궁금증으로 시작한 질문이 공부의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은 공부의 가장 큰 동력을 심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손을 든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되거나 자기 생각과 다를 때는 계속 질문을 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주로 대답을 하기 위해 손을 듭니다. 궁금하거나 의견이 다를 때는 표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수업은 질문입니다. 이 말은 수업에 질문을 활용하는 것을 넘었습니다.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는 기존의 질문 수업을 넘었습니다. 학생 스스로 질문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면 그 힘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평생 스스로 공부하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업은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을 지향해야 합니다. 질문은 궁금증의 표현입니다. 궁금하면 묻습니다. 궁금한 것을 알게 되면 허무합니다. 가끔은 질문을 함으로써 궁금한 것 이상을 알게 되고 그런 자신이 참 괜찮아 보입니다. 질문을 자꾸 해보면 질문거리가 자꾸 많아집니다. 그만큼 알아가는 것도 많아집니다. 질문은 표현의 도구입니다. 말을 하고 싶으면 우리는 괜히 묻습니다. 속에 가득 든 말을 끄집어내고 싶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대화니까요. 너는 어때? 그러는 너는 어떠니? 누군가 나에게 물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묻지 않는데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말하는 것이 쑥스러워도 말하고 나면 시원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속에 엉겨있던 것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마법처럼 풀립니다. 표현이 중요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질문은 다르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다 보면 생각의 울타리가 넓어집니다. 아이들은 서로 생긴 모습이 다르듯이 생각도 서로 다릅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에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네. 와, 대단한데? 선생님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면 아이들의 생각은 춤을 춥니다. 진짜 경청은 자신과 다른 생각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속사정도 알게 되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마음도 넓어지고 아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리하여 아집을 버리게 됩니다. 또한 융통성이 생기고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압니다. 세상은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질문은 협력하게 합니다. 질문은 함께의 힘을 알게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묻고 경청함으로써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기에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또한 자신도 누군가에게 보탬이 될 수 있어 행복하게 됩니다. 질문은 자신을 성찰하게 합니다. 질문은 바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도 향합니다. 남에게 묻던 것을 이제 스스로에게 묻는 경지로 올라갑니다. 나는 왜 그 말에 화가 났을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타인과의 대화에서 이제 점점 자신과의 대화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커질수록 자신과의 관계도 평화로워집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힘을 키우는 수업은 스스로 답을 찾는 주체를 키웁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에서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살아가는 힘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면 질문은 교육의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질문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나누어 설명하고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만든 질문으로 대답을 하게 하는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콩쥐파치와 신데렐라 이야기로 하브루타 활동을 위한 질문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확인 질문은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질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콩쥐 부모가 콩쥐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 신데렐라의 어머니는 왜 돌아가셨을까? 텍스트를 정독하면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고력을 자극하기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콩쥐파치와 신데렐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콩쥐와 신데렐라가 했던 집안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원님과 결혼한 콩쥐는 행복했을까? 콩쥐파치와 신데렐라 이야기를 비판한다면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텍스트를 읽고 좀 더 창의적인 사고를 요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예로 콩쥐파치와 신데렐라는 현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일까? 현재 나에게 선녀와 요정 할머니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교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학생들의 말문을 트게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생각하게 하고 말문을 트게 하려면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하면 됩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내 생각은 어때? 를 묻는 것이지요. 너는 무슨 과일을 좋아하니? 정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꼭 물어야 합니다. 왜? 그리고 학생의 대답을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대답해 주어서 고마워. 이런 패턴대로 하면 됩니다. 너라면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도 정답이 없습니다. 위의 순서대로 묻고 경청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적이 나쁜 축에 속하는 아이들이 기발한 답을 잘 냅니다. 수업 외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답을 줍니다. 그네들은 교실에서 교과서로 정답을 찾는 공부에 익숙하지 않을 뿐 나름대로 다 자신의 공부를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가끔은 정답이 없는 질문인 줄 알았는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적인 대답입니다. 왜를 반복하는 질문이 좋습니다. 자전거 도둑이라는 소설에서 여자 주인공 서미에는 남의 자전거를 훔쳐 타는 버릇이 있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실컷 타고는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다시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도둑은 도둑입니다. 그녀가 왜 자전거를 훔쳐 타는지 작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에 자신의 잘못으로 오빠가 죽었다는 과거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주인공은 왜 자전거를 훔칠까? 짜릿하잖아요. 왜 짜릿해? 도둑질이 원래 들킬 위험을 가진 행동이잖아요. 아마 남의 자전거를 타면서 그런 쾌감을 느끼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들켰을 때는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할 텐데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지? 경제적으로 자전거를 살 수 없는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훔치는 걸 즐기나 봐요. 미애라는 여자가 자신을 혼내려는 것은 아닐까요? 도둑질 하다가 걸리면 큰일이잖아요. 정말 자신이 큰일 날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지요. 왜 자신을 혼내려 하는데? 과거에 자신의 잘못으로 오빠가 죽었잖아요. 아마 혼은 나겠지만 그때 그냥 상황이 수습된 것 같아요. 하지만 미애 자신에게는 큰 죄의식이 남았을 것 같아요.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혼나야 해. 언젠가 크게 혼이 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우, 와, 대단하다. 그래서 자신이 혼날 상황으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한다? 그 행동이 남의 자전거 훔쳐 타기다. 그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학생들이 기존 논리의 둑을 넘어서는 장면은 교사가 질문으로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뭐니? 라고 묻지 말고 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주면 됩니다. 질문과 발표로 수업을 하다 보면 수시로 교실이 시끌벅적 야단법석이 됩니다.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숙과 질서 속에서는 새로운 것이 안 나옵니다. 획일과 강요의 공부는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옆반에 미안해요. 그래도 교사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은 누구의 말이라도 설령 엉뚱한 말이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꼭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면 그리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매번 정답 없는 질문만 해서는 진도를 못 나가지요. 당연합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정답 있는 질문에 꾸준히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학생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어디에서 막혀 진도가 안 나가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수업이 나쁩니다.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질문입니다.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 스스로 질문하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비록 엉뚱한 질문이라 해도 그 아이는 선생님께 관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하더라도 진짜 궁금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질문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다시 되물어주면 엉뚱한 질문이 줄어듭니다. 내 말을 선생님이 받아주는데 굳이 엉뚱한 말로 주의를 끌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질문 그 자체를 칭찬해 주면 됩니다. 몰라서 물었는데 그것도 모르나? 하면 앞으로 절대 안 묻습니다. 학생의 질문은 그 자체가 알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궁금증은 학습의 가장 중요한 내적 동인입니다. 질문하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칭찬하세요. 그게 참배움이라고 축혀 올려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춤을 춥니다.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습니다. 오늘 들은 하브루타 토론 질문 수업은 어땠나요? 교실에서
나도 한번 실천을 해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긴 사람이 있나요? 앞으로의 강의는 이런 식으로 몇몇 말하기 학습법에 대해 다루어 보고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더 관심이 가는 주제들에 대해 탐구해 보고 말하기 듣기 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교실 모습을 기대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하기 듣기 학습법 중 자신이 꼭 실천해 보고 싶은 주제를 한 가지 정하여 지도 계획을 세워 보세요. 주제의 예로는 협동학습, 토의학습, 토론학습. 토론학습에는 하브르타 토론, 학습 토론, 전문 토론 등이 있고요. 역할놀이 활용학습, 교육 연극 활용학습, 사진이나 그림을 활용한 학습, 광고 활용학습. 그 외에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주제도 좋습니다. 계획서의 형식은 자유롭게 구성하면 되고 분량은 A4 3 내지 3회 정도로 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강의를 듣거나 스스로 탐구하여 6월 12일까지 학사 정보 시스템에 과제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